예. 아마 지역권이 거기에 지금 없죠. 전세권 앞에다 끼워주면 돼요. 전세권 뒤에다가 페이지 있잖아요. 전세권 앞에 페이지 144 앞에다가 페이지 144 앞에다가 지금 또 다음 시간 지나면 한 장은 또 한 장도 빠진 데가 있어. 한 장 더 복사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 앞에가 지역권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돼야 되냐면 143-1이래. 143-1 알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조금만 뭐죠? 가위로 절단하면 쏙 들어가겠지 안으로요? 알겠죠? 오케이. 자요. 지역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은요, 방금 나눠드린 그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일단 보셔요. 거기 보면 지역권이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지역권은 여기 한 장이에요. 이 한 장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요, 지금 이렇게 강의 노트 말고 이렇게 된 게 있죠? 이게 한 40페이지 정도 분량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강의 노트 있죠? 이 강의 노트를 요약하면은 40페이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알겠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알겠죠? 여러분 아무 설명이 없죠? 아무 설명 없이 그림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만 봐도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정도가 되면은 한 6월달 정도예요. 작년에는 9월달 정도 했었거든요. 올해는요. 그런데 올해는요, 내년에는 한 5월 말 정도, 6월이나요? 그때 이 요약본 있죠? 요약본을 가지고 한번 볼 거예요. 그걸 보면은 전체를 보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돼 있으니까요. 먼저 이제 지역권 한번 보셔요. 지역권을 보면 이렇게 해서 지역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지역권은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요역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승역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승역지, 요역지요.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가 갑이고요. 승역지 소유자가 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통행지역권이라고 해가지고 통행지역권이요. 여러분 지역권의 종류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조망지역권도 있고, 통행지역권도 있고, 인수, 물 끌어다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배관 같은 거 있죠. 가스관 같은 거 이렇게 땅속에다 매설하잖아요. 그런 지역권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봤죠? 지상권은 뭐라고 했죠? 지상권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여기 전세권은요, 용도에 쫓아, 용도대로요. 그런데 지역권은 용도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목적이야. 일정한 목적이란 것은 목적 자체가 이것저것 온 동네에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목적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지역권은요, 아무런 목적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건 요역지고 여기는 승역지잖아요. 그럼 이건 통행지역권이잖아요. 지역권이요. 이 지역권은 오로지 요역지의 편익만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역지가 있어야지 지역권이지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오로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양도 못해요. 만약에 요역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지역권도 없어져요. 아까 우리 뭐라고 다르지? 이게 지상권하고 다르죠? 지상권은 뭐죠? 건물이 멸실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역권은요, 오로지 요역지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요. 요역지가 없어지죠. 멸실하죠? 그러면요, 지역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역권은요, 요역지와 분리해서 절대로 양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역지라는 것은 이 요역지, 일필지 토지 전부를 위해서요, 전부를 위해서요, 승역지 토지의 여기 일부라든가 승역지 토지의 전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일부나 전부를. 아시겠죠? 여기요, 일부라든가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요, 요역지 소유자가 뭐한다? 이전하잖아요. 이전 누구죠? 병한테 이전하죠. 소유권 이전하죠. 그러면 지역권도 같이 병한테 이전을 해요. 이전.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죠. 이것을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같이 이전하는 거 아니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만약에 지역권이 이전하지 않으면 지역권은 그 자리에서 소멸하죠.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이전을 할 때 부기 등기를 해야 되느냐? 부기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할 필요가 없느냐? 우리는 만약에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저당권 같은 것을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부기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권은 등기를 하잖아요. 왜냐?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요,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다가요, 을구, 승역지 등기부에다가 공동신청으로요,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해요. 그럼 여기다 이제 등기하게 되면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을구에다는 등기관이요,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을 등기를 해. 즉, 승역지상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요,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역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요. 그 토지를 매수한 자는 갑구잖아요, 갑구. 토지를 매수해서 갑구를 딱 본 사람이 을구 등기부를 딱 보니까 다른 토지에다가요,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굳이 지역권 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요, 통행지역권이죠. 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요,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요. 계속이란 말은 계속 걸어다녀야 되고, 매일 아침에 시도 때도 없이 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로로서 통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절대로 걸어다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1년 이상 걸어다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표현된단 말은 누군가가 내가요, 도로를 개설을 하고 내가 거기에 걸어다닌다는 것을 다른 일반인이 나를 쳐다볼 수 있어야죠. 표현. 그러니까 땅 속에다가 만약에 가스관을 몰래 매설을 한다. 그러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건 취득시효를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다? 20년이고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런데요, 이 통행지역권이 참 특이하죠. 판례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요, 그다음 여러분 혹시 거기 자료에는 좀 아직 안 나왔어요. 작년이니까. 올해 판례가 나온 거란 말이죠. 유상원칙이다. 유상.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우리 통행지역권에 거기 안 나와 있어, 자료에? 통행지역권 보면 시효취득 해가지고 거기 있잖아. 통행지역권 시효취득가 돼 있죠? 네. 거기 가운데 왼쪽에 보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1번, 2번, 3번 돼 있죠? 네. 4번에 놨어. 4번에다가 4번. 통행지역권은요, 시효취득하죠. 그래도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행지역권은 판례가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알겠죠? 그럼 이게 뭐가 달라요, 여러분요? 아까 우리 지상권하고 다르죠? 지상권은 분묘 기지권을 시효취득하면 등기한다, 안 한다. 지료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지료를 지급한다, 유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효취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면,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을 해야 돼. 통로를 개설.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요, 승역지상에요, 통로를 개설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통로 개설 없이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승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하면 절대로 안 돼.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런 봐봐. 우리가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요, 남의 땅에다가 길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걸어다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20년 동안이나 남의 땅에다가 내가 길을 내고 통로를 내고 20년 동안이나 걸어다녀야 돼. 그러니까 사실 시효취득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런 봐봐.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요역지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 승역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별이 여기서 취득하는 것하고 여기 소멸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취득은 뭐냐면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에요. 취득시효, 여기는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취득하고 소멸을 다시 한번 봐봐. 취득하고 소멸을. 취득한다는 말은 여러분요 권리를 취득하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소멸은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은 쉽게 해야 되고 소멸은 어렵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취득시효 할 때 취득이라는 것은 취득하고 그다음에 여기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요 취득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런 내가 취득은 뭐라고 했죠? 20년이 지나면 영원히 이 길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런 말을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취득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냐? 20년이 돼야지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내가 남의 땅에다가 길을 내고 20년 동안 걸어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19년 11개월 25일을 걸어다니고 있어. 앞으로 이제 5일만 있으면 이제 된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누가 내 땅에다가 길을 내놨어 하면 길을 없애버렸어.
트랙터 가져가가지고. 그리고 말뚝을 박아놨어. 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분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걸어다닐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취득하는 것이 중단이 돼. 19년 11개월 25일이 되는데 5일이 남겨놓고 중단이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럼 또 다른 곳에다 또 내가 길을 내, 새롭게. 길을 새롭게 내고 다시 또 20년이 돼야 돼. 그러나 취득이 중단이 되면은 지금까지 왔던 거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20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을 중단을 시키면 권리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권리자 입장에서, 지역권자 입장에서. 그런데 소멸을 중단한다고, 소멸을 중단하는 것은 일단 내가요, 여기다가 통행 지역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다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한다 말도 없이, 포기하면 그 자리도 없어져. 포기한다 말도 없이 지금 19년, 20년이에요, 20년. 소멸시효는 지역권은 20년인데 19년 11개월 25일이 됐어. 앞으로 5일만 있으면 없어지죠. 그런데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자기 마누라 손잡고 지금부터 통행하기 시작을 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통행하지 않아가지고 5일만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그 권리가 중단이 돼. 중단이 되고 이제 소멸하는 것이 없어져. 없어지고 다시 걸어다니죠? 걸어다니는 내가 한 6개월 정도 걸어다니다가 또 통행하다가 그만두죠. 그러면 6개월 정도 통행하다가 그만두면 그때부터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돼? 다시 20년이 흘러야 권리가 없어져. 통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멸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소멸을 중단시킨다.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래서 소멸을 중단시키면 좋은 거, 취득을 중단시키면 나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취득이란 말하고 소멸시효 중단하고 소멸하고 취득시효 중단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갑을병 중에서 갑하고 을하고 병이죠.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이 갑을병 중에서 한 사람, 1인이요. 1인이 취득한다. 다른 공자도 취득하는 것이에요. 1인이요. 한 사람이요. 소멸을 뭐 한다? 중단시키죠. 다른 사람도 중단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1인이란 말이 키워드예요. 여기는요. 갑을병 모두요. 모든 공의자. 그 다음에 전원 이 말이죠. 전원이 모든 공의자한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야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모든이에요. 이것은 무조건 시험에 하나 나온다 보이면 돼. 무조건. 알죠? 우리가 지역권은 내용이 너무 적어. 내용이 너무 적으니까 여기에 가는 것이 항상 한 개나 두 개가 꼭 시험에 꼭 남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 지역권의 위기라는 거 뭐냐? 우리가 위험에 빠뜨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위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요, 지역권이라는 것은 이건 요역지가 되죠? 이것은 뭐가 된다? 승역지가 되죠?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것은 자기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죠? 이건 갑이고, 여기는 뭐다? 여기는 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승역지죠? 이 승역지에 통행지역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이 없으니까 을한테 부탁해서 여기서 길을 내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뭐라냐? 내가 포장해 줄게. 이걸 포장해 줄게. 자기가 포장할 의무를 부담해. 을 스스로가. 포장을 딱 하려고 했더니요. 땅값은 30만 원이죠. 포장비는 500이 드는 거예요. 그럼 포장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죠. 근데 포장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이 포장한다는 의무가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토지를 승계한 사람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계속 포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을 하니까 너무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을이 갑한테 뭐라냐? 야, 이 땅 너 가져. 이 땅 너 가져. 너 가져 이 말이죠. 이걸 지역권의 위기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 소유 부분의 통행 지역권의 부분의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그걸 위기라고 해. 그래서 을이 갑한테 너 가져. 그러면 이 땅도 누구 거죠? 갑의 것이고 여기 통행료도 누구 거죠? 갑의 것이죠.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게 지역권이잖아요. 그건 지금 이거는 자기 토지에 있는 거 자기 토지? 자기 땅에 있죠? 자기 땅에? 자기 땅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인데 지역권을 위기하다 보니까 그 땅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통행료도 내 땅이 돼. 내가 내 땅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되면 지역권이 혼동에 의해서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역권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참 특이하게 지역권은 뭐를 하지 않느냐? 점유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지역권의 기한 반환청권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반환청권이 없어요. 봐봐. 내가 이러면요. 점유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 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내 물건을 많이 훔쳐갔다고 해봐. 훔쳐가서 내가 돌려받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요. 점유를 못해. 그럼 내가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반환해달라고. 왜? 내가 반환해달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래 점유를 못하는데 반환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걸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당을 잡았는데 누군가가 저당물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내가 여기다 지역권을 설정을 했는데 누군가가요 승역지에 대해서 침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역권에 의해서 저당권에 의해서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나는 뭐를 못하니까? 점유를 못하니까.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점유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차이는 뭐냐? 여러분 점유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이에요. 그럼 배타성이 뭐예요? 배타성이 것은 독점성이에요. 독점성. 독점이란 말이 뭐예요? 나 혼자만 이 말이죠. 내가 이것을요 한다는 것은 독점이란 말은 배타성이 나 혼자만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점유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독점적 배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하는 것은 배타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책에 나오냐면 점유했다고 시험에 나오는 게 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갑이 배타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배타적 지배. 그 말은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그런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점적이서 나 혼자 하지만 점유하지 않으면 배타성이 없는 거예요. 배타성이 없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에서 뭐가 나오냐? 요역지 소유 지역권자가 시설을 했죠. 승역지상에 지역권자가 시설을 했어. 그런데 그러면 어떡하냐? 지역권자가 시설했으니까 지역권자만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승역지 소유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비용을 분담을 해야 돼. 알았죠? 왜냐? 지역권은 배타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배타성 그러면 나 혼자만 사용하는데 독점성 배타성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보면 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역권의 기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딱 하나 배타성이 있는 것이 있어. 용수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수지역권. 이 용수지역권은요. 용수가 뭐죠? 물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용수지역권은 뭐예요? 이거는요. 용수지역권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것들은 다 지역권에서 배타성이 손수가 없는데요. 용수지역권은 선순위 지역권자가 있고 후순위 지역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우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이 있어. 딱 하나만 용수지역권에서만. 희한하게 우리는 원래 선순위 후순위 이런 게 없어. 왜? 점유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먼저 쓰는 게 임자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용수지역권에서는 선순위 지역권하고 후순위 지역권이 있는데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순위가 1번이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쓴다? 후순위가 사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특이한 조문이죠. 알죠? 그래서 이 조문이 시험에 종종 잘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강의 노트에 보면 맨 밑에 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은 내용 자체는 참 죄송해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문제를요, 지역권에 관한 문제는 법적인 사건을 여러분요, 한꺼번에 나중에 다시 한번 다 풀 거예요. 지역권요, 15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50페이지요, 165번 하고요, 167번 한번 풀 거예요. 165번 한번 봐봐요. 박스 안에 들어있죠? 틀려서 1번, 지역권은 물권이죠. 요역지와 분리의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절대로 분리 안 된다. 왜냐? 지역권은 종된 권리단 말이죠. 그래서 요역지와 분리해서 안 돼요. 2번은요, 지역권은 계속 동그라미, 표현 동그라미,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3번. 지역권의 1인 동그라미, 1인이 지역권의 취득. 1인이 취득,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 다른 공자도 취득해요. 원래 여러분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지역권은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말 수 있다, 설정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미은요,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요역지를 처분하죠. 그럼 요역지가 병으로 옮긴다 이 말이죠. 줄곧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지역권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따라간다. 알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자, 다음에 167번 한번 봐봐. 통행지역권이죠. 그러면 통행지역권은 뭐예요? 용익 물권이죠. 부종성이나 수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틀렸어. 부종성이 있고 수반성이 있어. 아까 말했죠. 부종성이 뭐죠? 요역지 소유권이 없어지죠? 그러면 지역권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선 알겠죠? 수반성은 뭐예요? 방금 여기 165번 했어요. 미음이죠, 미음.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죠? 그러면요, 지역권도 같이 이전을 하는 것이에요. 자, 2번은요, 167번의 2번은요, 통로에 개설 없이 줄고. 그럼 이건 이제 봐봐요. 우리가 통로에 개설 없이라고 그랬죠.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반드시 통로를 뭘 해야 돼? 개설해야 돼요. 개설. 통로에 개설 없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하고 온 경우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3번은요. 계속 동그라미, 표현 동그라미죠.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거기를 줄고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가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통행지역권은요. 내가 말했죠. 4번은요. 승역지 등기부 을구죠.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다가요. 공동신청이죠. 승역지 등기부 을구는 공동신청으로 등기하죠. 요역지 등기부 을구요. 요역지 등기부 을구는요. 그것은요. 등기관이 직권으로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해요. 알겠죠? 5번은요. 승역지의 점유를 시작할 당시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취득의 소급해 법리상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말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이러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봐봐. 승역지의 점유를 시작할 당시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었다. 줄고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었다. 누굴 얘기하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 말이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요역지 소유자만 반드시 저 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요역지의 지상권자, 요역지의 전세권자, 요역지의 임차인도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행지역권을 말할 수 있다.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전세권이요. 그러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세권은요. 우리가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뭐라고 그랬죠? 타인의 토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이에요. 타인의 부동산.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주죠? 이걸 전세금이라고 얘기하죠? 전세금이요. 그러면 이 을을 뭐라 하냐? 채권자라고 얘기해. 채권자. 저 집주인을 뭐라 하냐? 채무자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럼요. 우리는 물권이라고 해서 물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이라고 해서 채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물권 속에도 채권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바로 그냥 등기가 바로 가나요? 집을 팔기로 먼저 뭘 해야 돼? 계약을 해야 되죠. 채권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전세권도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지 넘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채권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갑의 건물이요. 갑의 건물 1층에다가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이 전세권 하면 전세권에다가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채권자를 뭐라 한다? 전세권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라 한다? 이것을 전세권 뭐라 한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게 전세권에다 뭐가 있다? 등기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럼 이게 이제 전세금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전세권자는 원래는 채권자가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아니고 병한테 전세권자를 할 수 있느냐? 제3자한테.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하려면 원래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전세권은 종된 권리야. 우리가 지역권에서 뭐라고 똑같냐? 요역지는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요. 이 지역권이라는 것은 오로지 요역지만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도 없어진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전세금이 주된 권리고 전세권은 종된 권리예요.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금이 있어야 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세권자가 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은 전세금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전세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는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갑과 을과 병 간의 제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갑과 을과 병 간의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전세권이다. 전세권은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다. 이란 말이죠. 그럼 전세권을 등기하면 전세권은요. 용익권능의 전세권이죠.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이렇게 있죠. 참 특이하죠? 담보 물권이라는 것은 담보 권능의 특징이 뭐냐면 경매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란 말이죠. 원칙적으로 경매권이 없어야 되는데요. 전세권의 경우는 경매권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용익이란 말이 뭐죠?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수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전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죠. 전속기간 동안이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용익이죠. 사용하고 수익하려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전세권은 타인이죠. 타인의 부동산이죠. 타인의 부동산을 전세권은요, 점유를 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점유하고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점유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수익한단 말이죠. 사용하고 수익하면 뭐라 하나? 사용료를 지급해야죠. 이 사용료가 모텔에 가면 얼마를 주죠? 5만 원 주고, 호텔을 가면 뭐를 준다? 얼마를 준다? 20만 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는 40만 원, 50만 원 주죠. 그럼 전세권의 경우는요, 전세권의 경우는 사용료를 뭐를 줘요? 전세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의 이자를 준다. 이 말. 이자. 전세금의 이자. 왜 그러냐? 여기 사용료 5만 원, 20만 원 주죠? 그러면 반환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전세금은 뭐를 해? 반환을 받잖아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을 언제 사용하냐? 그러면 사용하는 것을 언제 사용하냐? 우리가요, 호텔 같은 데 어떡하죠? 오후 3시에 들어가죠? 3시에서 아침 10시까지란 말이죠. 보통 3시나 4시 정도. 4시 정도가 체크인이죠. 그래서 보통 호텔 같은 거 보면 12시에 잠자러 들어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때는 청소하고 뭐 정리한 단계이기 때문에요. 오후 3시면 3시, 4시면 4시. 보통 4시, 3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체크인하고 여기 10시에 이제 체크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이 기간 동안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시가 되면요. 10시가 되면 프론트에서 전화가 가지고 10시 대시간 나가세요. 이렇게 전화 올 때 나가야 돼요? 아니면 당연히 나와야 돼요? 당연히 10시가 되면 나와야 되는 거죠. 말이 없어도. 전화가 왔다는 것은 내가 더 사용할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더 또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사용이라는 것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권의 전세권은 전속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수익하고 전속기간 동안만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속기간이 만료가 된다? 기간이 만료가 된다? 아침 10시가 됐다 이 말이죠? 자동적으로 퇴실해야 돼. 알죠? 자동적으로 사용을 금해야 돼. 그러니까 전속기간이 만료되죠? 만료되면 뭐죠? 말소 등기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된다?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해요.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해요. 어떤 전세권이냐? 어떤 전세권이냐면 용익권능의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해. 용익권능의 전세권. 그러면 용익권능의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더 이상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죠. 전세금을 반환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전세금 반환받아야 되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뭘 해야 된다? 경매를 청구해야 되겠죠. 경매를 청구해가지고 경매 대금에서 뭘 한다?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겠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죠. 이것을 말한다. 담보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는 보면 우리가요 전속기간 동안은 용익권능이고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무슨 권능이다? 담보권능이. 그런데 만약에 전속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통 전세금을 반환해주죠. 반환 내가 받았다면 전세금을요. 그러면 경매당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담보권능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알겠죠? 그때 효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전세기간이 끝나면 용익권능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전세권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반환해달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용익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동시에 담보권능으로 바뀌어. 담보권능 언제까지? 지금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래서 담보권으로 바뀌어가지고 마치 저당권과 같은 기능을 해. 저당권. 우리 저당권이 뭐예요? 저당권은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지만 점유는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마찬가지로 전세권도 전속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점유하면 안 된다고. 점유하면 안 되는데 돈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아야 된다고. 그 전세금을 받는 한도 내에서 우린 것을 말한다. 용익, 담보권능이다. 담보권능이다. 이렇게 담보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을 담보권능의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여러분요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현재가 만약에 5월 1일이다. 5월 1일 그럼 전속 중이다 이 말이죠. 이런 전속 중에는 어떻게 돼요? 전속 기간에는 사용 수익에 사용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래 전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거나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전속 중에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전속 중에는요. 그런데 만약에요, 장차예요, 장차가 언제죠? 10월 1일이죠? 장차 전세권이 뭐랄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권이다.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고 그 외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설정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이 있죠? 을을 전세권자라고 얘기를 해요. 전세권자. 그래서 전세금 1억을 줬어요. 전세금. 그러면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죠. 전세자금 대출은 맨 처음에 전세로 들어갈 때 돈이 부족할 때요.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 거 있죠. 그 다음에 전세권 담보 대출한 게 있죠. 그 전세권 담보 대출은 어때요? 중간에 전세권자로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전세금 1억밖에 없는데 돈을 좀 빌리고 싶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전세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속 중에 전세권이 끝났을 때가 아니고 전세권이 전속 중에 저당을 잡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요, 담보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이나 또는 근저당권을 은행에서 잡고 돈을 빌릴 때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담보 물권에 의해서 담보권능의 전세권에다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간다? 용익권. 왜? 전세로 살고 있는 동안이니까. 전세기간이 끝난 사람한테 돈 빌려준 사람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이 담보권능은 언제 효력이 있다? 담보권능은 전세기간이 만료가 돼야지 효력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용익권능의 전세권은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요,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요. 당연히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말소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소멸해. 알겠죠? 당연히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있는 저당권을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전속기간 만료가 됐으니까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면 을이 그러면 A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아, 안 갚아? 안 갚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위에다가 전세금 위에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죠? 그러면 이제 갑은요, 전세금을 A한테 반환하죠. 그런데 여기가 전세권 설정자로 되어 있죠? 설정자. 이 전세권 설정자는요, 전세기간이 만료가 됐는데요,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죠? 압류가 있으면 제3자가 가면 돼. 압류 등이 없죠?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논점이 1개, 2개, 3개, 4개란 말이에요. 여기서 항상 시험에 잘 나오죠. 4개가 논점이니까. 그래서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이 있다.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위에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나 제3자가 강제집행결차에 강제집행하면 강제집행결차에 참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요, 전세권 설정자는요, 제3자의 압류가 있으면 제3자한테 반환하면 되지만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다. 그러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있죠? 갑하고 기간이 만료가 됐단 말이죠.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 2가지를 줘야 돼. 이 2가지. 이 2가지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의뢰한 사람이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집을요, 반환해야 돼. 반환해야 돼.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또 반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의리갑한테요,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죠. 그러면 전세금을 반환하지만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 이행지체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채무 불이행했을 때 그때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동시이행일 때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의리여 자신의 목적물, 인도우물 해야죠. 인도, 목적물을 반환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제공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을이 목적물은 반환했어. 그런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아직 안 줬어. 서류는 아직 안 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아직 서류를 반환하자. 서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아직 안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죠. 전세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일한테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때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이지, 을이 목적물의 인도란 말은 이사를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을 안 줘? 그러면 갑은을한테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주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받아야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경매. 그러면 전속기한이 만료했다고 해서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는데, 이행지체에 빠뜨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을이 자신의, 여기 건물 있죠? 자신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즉 내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가져왔으니까 잔금을 달라. 그런데 잔금을 안 줘. 그럼 그때 경매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 건물의 일부. 이 건물의 3층짜리 건물이 다 갑의 건물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건물의 3층짜리 건물이 다 갑의 거예요. 3층이 갑의 것인데 여기 3층에만 의리어 전세권이 있어. 전세권. 그 다음에 이 3층만요. 건물이 일부가 멸실해. 일부가 멸실한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일부가 멸실했다. 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3층만 전세를 해. 3층만 일부만 전세를 해. 일부. 이때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것하고 경매 청구,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받는 것하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선 변제는 어떻게 해서 받느냐 이 말이고, 일부가 멸실했을 때 이것은요 불가 학력으로 일부가 멸실된 경우가 있고,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알겠죠? 그런데 전세권이죠. 전세권이 경매를 청구할 때 어떻게 하냐?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는 거 전부는 안 된다. 일부만 경매를 한다. 일부만. 구분수요가 될 때 일부만. 왜 그러느냐? 이러면 전세권이라는 것은 뭐다?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누구다? 사람이 물건을 뭐한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때 사람 누구냐? 을이죠. 을이요. 물건은 뭐냐? 3층이죠. 3층을 지배한단 말이죠. 우리가 경매를 청구할 때는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하는, 지배하고 있는 물건.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건으로서 3층만 지배하고 있죠. 3층만 경매를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경매를 못해. 그래서 전부를 경매를 못한다. 나머지 있죠. 나머지 부분은 경매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변제한다는 말은, 우선 변제는 뭐죠? 전세금을 반환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우선 변제는 전세금을 반환받는다. 전세금을 반환. 그럼 뭐냐면 이 건물 전부가 경매가 된단 말이죠. 그럼 나는 을은 전세금은 3층한테 준 게 아니고 전세금을 누구한테 줬냐? 갑에게 전세금을 줘. 갑에게. 그러니까 갑의 재산에서 내가 전세금을 받아오는 거예요. 갑의 재산에서. 알겠죠? 전세권.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냐? 채권하고 물권이란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고,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라고. 그러니까요, 을이요, 전세금은 누구한테 주냐? 물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3층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줬으니까 사람한테 받아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세권은요, 등기를 하게 되면은 3층을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전세권은. 전세기한이 끝나죠? 그럼 전세금을 받아야 되죠. 전세금이라는 것은 채권이란 말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전세금은 누구한테 받아오느냐? 그것은 갑한테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단 말은 내가 경매 대금에서 전세금을 반환받는다 이 말이죠. 채권이니까 여기는요, 건물 전부의 매각 대금에서 돈을 받아. 왜? 이 건물 전체를 매각하면 경매 대금이 나오고, 그 경매 대금은 다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죠. 갑의 재산에서 돈을 받아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일부죠. 일부가 불가항력. 이번에요, 포항하고 경주 지방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일부가
그러면 어떡하냐? 그 부분 3층이죠? 그 부분에 전세권이 소멸을 해. 전세권이 소멸을 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가분성의 예외다. 불가분성의 예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는요, 내가 공사를 했단 말이죠. 이 건물을 공사를 했는데 공사 비용이 1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10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0만 원을 나한테 변제한 거예요. 아직 뭐 얼마 남았어? 만 원이 남았죠? 그러면 내가 유치권이 10분의 9는 줄어들고 10분의 1만 원이냐? 그게 아니고 10만 원일 때 유치권하고 나머지 만 원이 남았을 때 유치권이 똑같아. 왜? 돈 다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돈 다 받을 때까지 돈으로 유치권을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전세권도 전세금 1억인데 전세금 1억을 다 받을 때까지는 그 301호면 301호 아파트 전체에 그대로 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9,500을 나한테 돌려주고 아직 500을 못 돌려줬어요. 그럼 나는 500만 원어치만 전세권이냐 화장실만 전세권이냐 이게 아니라고. 그 301호 전부에 대해서 얼마를 받을 때까지 나머지 500을 받을 때까지 전세권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이걸 우린 불가분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봐봐. 여기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를 했는데 건물처럼 3층을 건물 일부가 불광역 태풍으로 해서 멸치를 했는데 그 부분만 소멸한다잖아요. 원래 전세권은 돈 다 받을 때까지 그 부분이 소멸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 부분만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 부분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가분성에 뭐라고 한다? 예외다. 이렇게 예외다. 무슨 말이죠?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세권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귀책사유. 전세권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잘못이 있어야 된다. 잘못. 전세권자의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럴 때는요, 잘못으로 됐다? 그때는 뭐냐? 손해배상 책임을 져.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있고, 그 다음에요. 이제는 저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목적물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전세권은 전세금을 주고 등기만 하면 돼요. 인도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으로 줘야 되는데요. 기존의 채권도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아까 말했죠? 전세권은 전세권 양도 금지 뭘 할 수 있다?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필요비하고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이렇게 있는데 유익비용 309조 310조에 의하면요.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고요.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만. 필요비는 청구를 못해. 알겠죠? 310조 법규에 있고 유익비는요. 유익비는 누구다? 회복자. 회복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소유자.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의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요,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이 부속물이라는 것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에 한해서 하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사실 전세권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 어디에서 주로 잘 나오냐? 그것은 임대차에서 주로 잘 나와요. 봐봐. 우리 지금 TV 있죠? TV 카메라 이런 것을 부속물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런 부속물은 내가 설치했는데 내가 설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할 수 있냐? 그건 안 돼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거나 집주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TV 설치하면서 나 여기서 하고 날 건데 카메라하고 TV 2D하고 이렇게 설치할 건데 그다음 에어컨 설치할 건데 혹시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 당신이 이걸 사겠느냐 내가 물어봐야지. 네. 그럼 집주인 뭐라고? 싫은데? 그러면 이건 부속물이 매수 청구 못하는 거야. 알았으니까 시설하고 그럼 기간이 끝나면 감가상각해서 그러면 당신이 이걸 얼마 주고 모두 샀어? 1,000만 원. 그러면 한 해에 감가상각 20% 감가상각해서 당신이 3년 안에 나가면 내가 400 돌려주고 5년 만에 나가면 감가상각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때가 되지 맘대로 하고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동의나 매수를 받은 걸 부속물 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세권은 뭐냐면 전세권은 항상 대항력이 있어. 왜? 전세권은 뭐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을이 전세권이죠. 전세권 하게 되면 전세권은 항상 등기를 한단 말이죠. 등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세금 1억을 이렇게 주잖아요. 전세금 1억을 주면 항상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란 말이 뭐죠? 건물의 소유자가 항상 봐봐.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는 소유자가. 이걸 양수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소유자가 바뀌면 전세권자는요. 양수인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 양수인한테 청구해. 양수인한테. 이번에는요. 전세권자가 바뀐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바뀐다. 그럼 전세권자가 바뀌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권이 아니란 말이죠.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전세권의 경우는 설정자,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 전세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건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무조건 양도를 해요.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죠. 전세금의 반환은 누구한테 하냐? 양수인한테 반환해. 왜냐? 전세권의 양도는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을구 있죠, 을구. 을구에 보면 갑의 등기부 을구에 1번, 을구에 보면 을이 전세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요, 1, 1 이렇게. 항상 이러면요, 소유권이 아닌 제한물권이 넘어갈 때는 주등기로 하지 않고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해. 1, 그래가지고 여기 병한테 이렇게 전세권 등기. 이렇게 전세권 등기가 되기 때문에요. 이 병은요, 갑은요,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서류를 병한테 받으면서 전세금을 반환하고 등기에 말소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설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그런데 임대차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면 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하니까 이 을은요, 무슨 책임을 지냐? 불가항력적 손해.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중요해.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전전세라고 하는 거라고. 전전세. 전세권의 양도라는 거하고 이걸 구별을 해야 돼. 전전세하고 양도하고. 양도라는 말이 뭐냐? 판다 이 말이죠. 전세권을 처분한다 이 말이죠.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담보를 설정한다. 전세로 살면서 일정 부분을 임대를 준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뭐란다? 양도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 전전세라고 하는 것은 전세를 살면서 다시 전세를 주는 것을 전전세라고 그래. 내가 전세를 살아. 그러면서 다시 또 전세를 줘. 그걸 전전세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가박을하고 그죠? 가박을하고 이걸 전세권이라고 그래. 전세권이고, 이 전전세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전전세라고 그래. 전전세는 을이 다시 전세를 주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기간이 2년인데 1년 만에 전세권을요, 넘기고 싶은데 갑한테요, 나 나가면 안 돼. 그랬더니 난 모르겠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을이요. 그럼 내가 다시 전전세 줘도 되냐? 된대.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사람이 다시 전전세 줘라.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을이요.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전세를 줬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 전세권 안에 전전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전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보다 전속기간이라든가 전세금의 전세금이나 전속기간보다 더 클 수가 없어. 전세권도 반드시 전세금을 줘야 되거든요.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없어. 그런데요, 전세권보다 클 수가 없어. 전속기간이나 전세금이. 원래 이 전속기간이 10월 1일까지고 그 다음에 전세금이 1억이다. 그럼 전세권도 10월 1일까지고 전세금이 1억을 넘을 수 없어. 8천, 9천 돼도 1억 2천은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전대차하고 전전세를 다른데 전대차는 채권에서 전대차는 임대인에게 대해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는 없고 의무는 있단 말이죠. 차임을 지급할 의무. 그런데 전전세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 이게 차이점이야. 그건 나중이고 아무튼 이 안에 들어온다. 여러분 양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많이 봐봐. 여러분이 집을 이렇게 샀어. 집을 샀으면 여러분요 다 A라는 사람한테 월세 임대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집을 여러분요 1억에 샀어. 1억에 사가지고 9천만 원에 팔 수 있어 없어? 있어요. 1억 천에 팔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다 있잖아. 이 둘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양도는 원전세권에 구애받잖아. 원전세권하고 상관없이 전세를 다시 줄 수 있어. 그럼 뭐냐? 원전세권이 10월 1일까지고 1억이다 전세금이요. 그런데 여기 원전세권은요, 여기는요 12월 1일까지요. 전세금은 1억 2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니까. 전세권의 양도는. 그런데 이 양수인이 갑에게 주장하는 것은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원전세권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을 해.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원전세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다니까. 알겠죠? 왜냐면 양도라는 건 뭐 여러분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뭐예요? 1억 원에 사가지고 반드시 1억 원에 팔 필요가 없잖아요. 1억 천에 팔 수 있잖아요. 내가 전세권을 연세권 산 사람이 나한테 안 나간다 하니까 자기 이 건물 꼭 필요하대. 그럼 나는 전세기간이 남았으니까 여기 산다 하니까 그럼 너 나가주면 안 되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기가 1억 천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럼 1,000 더 받고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신 이 사람은 가반대 받을 때는 얼마 받는다? 1억만 받는다? 이런 말이죠. 이걸 전세권이에요 지금. 알겠죠? 뭐 지역권의 전세권은요 여러분요 지금 법정 이상권만 빼고 100% 다 강의를 다 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68번 한번 168. 151번이에요. 151페이지에 168을 봐. 다음 전세권 설명경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도 법정지상권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줄고 법정지상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상권이죠. 지상권에다 동그라미 하고 점유라고 써. 점유. 지상권은 점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쪽 끝에요. 전세권을 설정 줄고 전세권도 점유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지상권 다 주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이 또 전세 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알겠죠? 안 돼. 2번은요. 전세금의 지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줄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기존의 채권.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가 없다. 3번. 이거 안 했네요. 전세권은요. 전속기간 안 했네. 여러분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 전세권은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요. 토지는 0부터 건물은요 1년부터 1년 채장은요 몇 년이냐 10년 그냥 건물은 1년부터 10년 토지는 0부터 10년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채장하고 채단하고 둘 다 있는 것은 건물 전세권밖에 없어. 아까 우리 지상권은 뭐다? 채단만 있어. 채단 30년 15년 5년. 그런데 채장도 제한이 있고 채단도 제한이 있는 것은 건물 전세권밖에. 여러분 건물 전세권 항상 하는 얘기. 침대에 누워봐. 침대에 누우니까 어때요? 최소한 침대만큼 보정해야죠? 1년이야. 누워서 보면 뭐가 보여? 천정이 보이죠? 그래 채장은 10년이야. 천정 뚫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자, 침대에서 누워. 침대 오니까 최소한 바닥에서 침대까지는 보장을 해야 돼. 그거 바로 몇 년이다? 1년이에요. 그 다음에 뭐다? 천정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 채장은 10년이에요. 됐죠? 땅에서 딱 보면 위에서 땅을 보면 토지는 밑바닥부터 0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알겠죠? 10년. 그런데 연장하면 다시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건물만 법정갱신이 돼. 법정갱신. 무슨 말이냐? 토지는 10년이 되면 자동차로 아웃이에요. 계약을 10년 했어. 10년이 되면 단독 아웃이야. 그런데 건물은요. 만약에 3년을 계약했다 해봐. 그러면 3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뭐라고 해야 돼? 너 나가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올려달라거나 무슨 말을 해야 돼. 아무 말 하지 않아. 집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아.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다. 다시 전과 동일하게 다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전세금 1억이면 1억으로 또 연장이 돼. 그건 법정갱신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에는 방금은 3년 계약했다고 했죠? 3년 계약인데 전속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우리가요 상가라든가 주택은 몇 년으로 본다? 법정갱신 2년으로 봐. 상가는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은요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전에는 3년이죠. 다른 것은 다 똑같이 전화가 똑같은데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럼 어떻게 되냐? 전세권자든 전세권 설정자든 어느 누구든지 나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나 나간다 얘기하죠? 그러면 몇 년 안에 나간다 그러면 몇 개월 안에? 6개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법정갱신인데 법정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졌다. 법에서 정했죠? 법정. 그러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법정갱신된 경우 바로 옆에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4번은요.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이 있죠? 일부. 그러면요. 이거 무슨 말인지 봐야 돼. 이 건물의 일부면 경매라는 말인지 우선 변제라는 말인지를 먼저 봐. 맨 뒤를 먼저 봐봐. 뭐라고 됐죠? 우선 변제라고 되어 있죠? 우선 변제라는 말의 뜻은 뭐다? 전세금 반환이라는 말이에요. 전세금을 반환해달라.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금은요, 채권이죠? 전세금은 설정자 전 재산에서 내가 받아온 거죠? 그래서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옆줄 긋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 X.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없다?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이런 경우 우리가 전속기간이죠. 전세권의 전속기간 동안에는 전세권과 전세관 반환 청구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지만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 전세권하고 전세금을 분리해서 받을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알겠죠? 장차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조건으로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채권, 조건부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 전세금 반환 채권이에요. 반환 채권을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럼요, 171번 봐봐. 171. 전속기간이죠?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고, 전속기간은요, 당사자가 임의로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 틀렸어요.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토지냐 건물에 따라 다른데, 건물의 경우는 최소한 1년에서 최장 몇 년까지? 10년까지. 최단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틀렸죠? 이번은요, 토지죠, 토지. 토지는 몇 년이다? 0부터 10년이다. 그런데 여기는 토지를 뭐로 바꿔야 돼? 건물로 바꿔야 되겠죠, 건물. 토지는 0부터 10년이니까 최단 전속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한다. 그래서 뭐다? 건물 전세권이죠. 3번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청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갱신청권 인정된다, 안 된다? 갱신청권 없어. 갱신청권 주는 거. 갱신청권은 지상권 임차권에서 써봐. 지상권 임차권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경우, 지상권 전 임차권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 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알겠죠? 그런데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없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법상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상권 임차권의 경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으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라고 갱신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을 때만 나온다 이 말이죠. 4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 이렇게. 5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뭐 하지 않으면 등기. 전속기간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가 봤을 때는요, 제3자가 등기부로 딱 보니까 등기부에 전속기간이 몇 년이라고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를 봤을 때는 갑하고 오라고 기간은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알겠죠? 그래서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여러분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모의고사를 잠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